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스베이 이영래입니다. 네, 오늘 한국은행에서 3년 2개월 만에 드디어 기준금리를 인하를 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은 이 금리 인하 상당히 많이 기다리셨을 텐데요. 오늘 이 금리 인하로 인한 부동산 시장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위해서 또 특별 손님을 모시는데요. 부산에서 가장 모시기 어렵다라고 이제 할 수 있는 강정규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예, 동아대학교 부동산학과 강정규 교수입니다. 조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그 동의대학교에 근무를 하다가 동아대학교로 올해 2024년 9월 1일자로 그 새롭게 그 동아대학교의 부동산학과 교수로 부임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 동아대학교에서는 그 앞으로 부동산학에 대해 있어서 전문화, 고급화된 부동산 실무 교육 전문가를 양성하는 새로운 명문 사학으로서 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우리 이영래 대표님하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동아대학교 부동산학과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정규 교수님께서는 부산을 대표하시는 가장知名도가 또 높으시고 또 이제 인기도 이제 많으신데요. 오늘은 이 교수님과 함께 앞으로 부산 부동산뿐만 아니라 이제 전국적으로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네. 지금 오늘, 하필 또 이제 저희들이 이 국토연구원하고 또 이렇게 긴급한 회의를 했는데, 그렇죠. 네. 이 와중에 이제 또 한국은행에서 또 이제 금리 인하를 이제 내렸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아무래도 부동산 시장에 좀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지금 올 이제 얼마 남지 않은 하반기 하고 이제 내년에 부동산 시장 좀 전망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교수님? 예, 지금 대표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그 인하하기를 시작을 했고 또 앞으로 좀 더 지속적으로 인하가 되지 않겠나라는 기대감을 좀 많이 갖고 계시죠. 네. 하지만 이 금리 이외에 다른 여러 가지 변수가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금리 하나만 가지고 앞으로 시장을 전망하기는 무척 어렵고요. 또 우리 유튜브 채널 말고 다른 유튜브 채널 보시면 상당히 많은 전문가들이 단적으로 경기 전망을 예측하더라고요. 심지어는 몇 년까지, 몇 월까지 하락한다. 또 앞으로 몇 개월 후에 또 올라간다. 이렇게 하시는데, 사실 참 이 시장 전망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신의 경기가 아니겠는가. 네, 맞습니다. 네. 부동산의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 우리 공 칠 때, 그 공 안 되는 핑계 대는 이유가 몇 가지를 알고 계십니까? 수백 가지? 예, 보통 108가지 정도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 시장 경기 전망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아마 108가지보다 더 많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다만, 시장을 예측할 수 있는 것 중에, 지금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금리, 정부 정책, 그리고 앞으로의 그 수급 동향, 그리고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 여부, 그리고 인구 구조에 대한 변화 여부, 그리고 제가 하나 또 꼽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 부산 지역에 봤을 때는 대형 관급 공사, 재정사업, 예를 들면 가덕도 신공항이라든지 강서권 개발계획, 제2센텀, 그 다음에 북항 재개발이라든지 이런 대규모 개발 사업이 조기에 착공하느냐 아니면 조금 미뤄지느냐 이런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일단은 부산 먼저 말씀드리면은 일단 지금 현재 조금 회복 분위기에 2024년 10월 달 기준으로 해서 회복되는 곳이 발생을 했다. 수용구가 지금 몇 주째 상승 기조를 타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또 팩트도 검증이 됐고요. 그 다음에 해운대 쪽을 중심으로 해서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어서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앞으로 하반기 이후에 전개될 많은 영향 요인 중에서는 하락을 영향을 주는 요인보다는 상승 쪽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조금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하반기부터 회복되는 지역이 조금 늘어나고 내년 상반기가 되면은 상승 요인이 더 크게 작용을 해서 가격 상승폭이 많이 올라갔네?
많이 오르내는 지역이 조금 더 확대될 수 있고 나머지 지역도 지금과는 다른 분위기로 갈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제2의 도시인 우리 부산이 그래도 서울과 아주 유사한 가격 변동을 띈다라고 봤을 때 서울이 이렇게 높게 올라가고 상승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다른 지방 지역 중에서 유일하게 서울을 유사하게 쫓아갈 수 있는 유일한 도시가 우리 부산이 아니겠는가. 네. 그래서 저는 부산의 가격 회복에 대한 강한 확신을 좀 가지고 있고 그렇게 전개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우리 부산 같은 경우에 좀 이 앞으로 시장 전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구 구조나 지역 경제가 아무래도 서울보다 좀 약하죠. 네. 저는 이것을 경제 체력이 약하다라고 보는데 네. 이 경제 체력만 좋으면 부산 전체가 다 올라갈 텐데 경제 체력이 조금 바탕이 안 되다 보니까는 올라가는 곳과 올라가지 않는 곳이 상당한 차별이 나타날 것이다. 네. 그래서 올라가는 분위기 속에서도 많이 올라가는 지역이 있을 것 같고 또 반대로 올라가지 않고 지금처럼 가는 지역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내년 이후에 우리 네. 부산 지역의 시장 전망은 상승은 하되 전부가 상승하지 않고 부분적인 상승을 하면서 양극화 현상을 띌 것이다. 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서울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우리 지역의 금리 인하가 영향을 주듯이 서울에서도 상당한 영향을 더 줄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네.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내후년 2027년까지 특히나 이 입주 물량, 공급 물량이 네. 줄어들 예정입니다. 네. 거기다가 대규모 뭐 GTX A 노선이 완공이 되고 B 노선 착공, C 노선 착공, 거기다가 지금 잠실이나 또 삼성동 쪽 위주의 마이스 산업, 그 다음에 광화문에서 용산을 거쳐서 노량진, 여의도까지 이어지는 그 국가 상징거리의 네. 착공 여부, 그 다음에 용산 그 국제 업무도시 추진, 네. 그 다음에 대규모의 재건축 사업, 또 주변 인근인 분당을 비롯한 5개 신도시의 네. 그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의한 선도지구 네. 네. 사업 착수, 네. 이런 것들이 진행되면서 상당히 상승세는 강하게 유지가 될 가능성이 있다.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른 지역, 부산과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상승되는 지역은 매우 국한적일 것이고 상당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약보합세를 띠지 않겠나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GTX라든지 이런 이제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들에서 좀 강한 상승세가 나타날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네. 예, 이제 또 전체적으로 뭐 서울의 공급이 또 부족하니까 네. 이제 서울은 뭐 내년에도 계속 상승세를 이제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교수님 그러면은 뭐 서울은 이렇게 이제 좀 콕 집어 주셨는데 네, 네. 부산에는 네 뭐 좀 내년에 네. 좀 눈에 띌 만한 지역이 뭐 어느 쪽이라고 좀 예,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저는 지금 정부의 정책 변화를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꼭 좀 눈여겨봐야 하시고 또 우리 대표님께서도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 차례 앞으로 소개해 주실 텐데 좀 관심이 가는 것은 지금 정부가 네.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 사업에 상당한 공을 들이고 있다. 네. 이 공을 들이는 이유는 외곽 지역의 신도시를 만들라 하니 주택 공급 기간이 너무 길어지는 것들입니다. 네. 그래서 유일하게 이런 도심 지역 내에 양호한 주택을 빨리 공급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재개발, 재건축이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재건축, 재개발, 즉 정비 사업의 패스트트랙법, 좀 인허가 기한을 단축시키려고 하는 그런 법안이 지금 올라가져 있고 네. 여야 간에 아마 합의를 가지고 통과가 될 가능성이 있다. 네, 이렇게 네.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도심 지역 내에 그 인기 주거 지역, 네. 우리 뭐 인기 주거 지역이라고 하는 지역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이제 뭐 대충 아시겠죠. 뭐 해모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예. 진으로 끝나는 네, 그런 네. 한 5-6개 구 지역이 있는데 네. 그 지역 내에 재개발, 재건축은 상당히 빨리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네.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을 좀 관심 가져주실 필요가 있고요. 네. 그 외에 나머지 지역들 중에서도 그동안에 조금 우리가 집값이 유지가 됐던 현재의 인기 주거 지역에서 조금 벗어난 지역도 네. 상당한 재건축, 재개발의 그 압박으로 인해서 개발 네.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에 좀 관심을 가져주시는 게 좋아 보일 듯 하고요. 두 번째는 노후계획도시 정비특별법, 뭐 줄여서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라고 하죠. 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우리 부산 지역도 5개 지역이 선정이 됐고 그 중에서 잘 아시는 것처럼 해운대 신도시라고 하는 지역, 그다음에 화명 신시가지라고 하는 지역이 대표적인 좀 크게 중요한 지역인데 이 지역에서 내년 중으로 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의한 기본계획이 수립이 됩니다. 그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면은 지금 분당에서 또 평촌에 일어나는 것처럼 선도지구 지정 절차에 들어가거든요. 이 선도지구가 지정이 되면은 지금 분당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뭐 한 7, 8년이면 입주가 가능하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 부산 지역도 똑같이 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의한 선도지구가 어디가 먼저 지정되느냐 우리가 먼저 하자라는 경쟁이 많이 심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해운대 신시가지라든지 화명 신시가지 그 외에 이제 뭐 나머지 다대지구라든지 우리 만덕지구 이런 데서도 조금 이 노후계획도시와 관련된 호재로 인해서 상당한 많은 변화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우리가 초고가, 초고층 아파트들에 대한 관심도 앞으로 분양가가 지속적으로 올라가면서 지금 분양받는 아파트가 제일 분양가가 싸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인기 주거지역에서 분양되는 신규 아파트에도 지금 현재의 분양가를 너무 염두에 두지 마시고 앞으로 발전 가능성을 좀 둔다라고 하면은 그 신규 분양 아파트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는 많은 것들 중에서 3가지만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관심, 그것도 특히 주거 선호도가 높은 지역, 그 외 지역도 괜찮긴 하지만 두 번째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의해서 선도지구 지정 가능성이 있는 해운대 신시가지나 화명 신시가지 일부 지역. 그다음 세 번째, 인기 주거지역에서 분양될 초고층, 초고 분양가의 신규 분양 아파트들 이렇게 3가지에 대한 관심을 좀 더 가지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그다음 이 뭐 3가지에 대해서 좀 잠깐 이야기해 보는 것 그러시죠. 일단은 이제 재개발 재건축이 뭐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도 이게 도심지에 이제 공급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택지가 없으니까 결국 재개발 재건축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부산도 이제 재개발 재건축을 해야지만 이제 도심지에 이제 새 아파트를 공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최근에 이제 뭐 가장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이게 이제 과연 그 건축비가 이제 너무 올라놓으니까 이것 때문에 이제 지금 또 분양 가격이 이제 지금 올라가는 상황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재개발 재건축이 건축비에 대한 뭐 부담이 있는 상황에서도 이제 뭐 앞으로도 이제 이 시장을 계속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아이템이 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의 뭐 전반적인 물가 상승을 감안해 봤을 때 뭐 농수산물뿐만이 아니라 뭐 전 그 품목의 인상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건설 자재 그다음에 건축 노무비 인상도 불가피하다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앞으로의 그 분양가는 점점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 지금 분양가가 더 올라간다라는 전제하에 봤을 때 우리 뭐 과거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 기억으로도 우리 부산에 2002년에서 4년경에 분양가가 처음으로 500만 원을 돌파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500만 원 돌파한 아파트가 거제리에 있는 모 아파트인데 그 당시에 난리가 났었습니다. 맞습니다. 무슨 부산에서 500만 원을 분양을 하느냐 난리 났었죠. 그 다음에 또 기억이 나는 게 우리 마린시티 쪽에서 평당 1,000만 원을 넘는 그 고층 아파트가 분양을 했습니다. 그때도 똑같이 난리 났습니다. 맞습니다. 부산에서 무슨 분양가가 1,000만 원이냐. 그러고 있다도 기억나는 건 우리 이 대표님 기억하시겠지만 우리 해운대 그 해수욕장 근처에 초초고층 아파트가 분양을 하면서 잘 알고 있는데 저는 뭐 실명을 거론 안 하는데 제가 대신 말할게요. 그 아파트가 3천만 원대를 분양을 하면서 이게 무슨 3천만 원대가 있느냐. 맞습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이제 1차 분양은 실패했지만 우리 밀락동에 있는 모 아파트가
5천만 원, 6천만 원대의 네, 네. 기록을 하면서 또 한 번 난리 났었죠. 맞습니다. 앞으로 이게 감안했을 때 물가상승률을 봤을 때는 이 초고가 아파트들에 대한 이야기가 그 건설 공사비, 노무 자재비 때문에 피해갈 수 없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상당수의 내 집을 마련하려는 젊은 층이나 무주택자분들이 이 여러 가지 뭐 많은 요구 조건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하이엔드 브랜드, 하이엔드 상품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 하이엔드라는 것은 결국 뭐냐? 분양가가 많이 들어가면 하이엔드가 되는 거죠. 맞습니다. 비쌀수록. 비싸죠. 그러니까 이 욕구도 커지고 공사비도 올라가기 때문에 분양가 인상에 따른 그 앞으로의 이 시장 상황 변화는 인기 주거 지역에 한해서는 피해갈 수 없다.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지금 인기 주거 지역 내에서 지금 비싸다 하더라도 지금 분양받는 분양가가 제일 싸다. 우리 과거에 500만 원대 돌파, 1000만 원만 돌파, 3000만 원 돌파를 기억해 보시면 이런 저의 생각이 어느 정도는 공감이 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제 저도 계속적으로 이 분양 가격 자체는 이제 오를 수밖에 이제 없는 구조인데 이게 이제 또 주위에 있는 아파트들이 그만큼의 이 오르는 분양 가격을 따라가 주면 좋은데 그죠? 이게 이제 좀 시간이 걸리니까 여기서 좀 갈등이 좀 많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우리 부산의 시장을 보면은 이 분양가가 높아져서 형성이 된 그 주변 지역의 기존 구축 아파트들이 가격을 따라 올라가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좀 저는 보여져요. 그런데 이게 이제 지금은 새 아파트를 선호하고 또 그 새 아파트의 분양가격이 높아더라도 난 저거 사야지라는 상황을 가지실 텐데 우리 부산의 무주택자 분들이나 실수요자들의 소득이 이 고분양가 인상률을 따라가지 못하는 어느 순간이 도달할 것이다. 그때가 되면은 이 초고가 하이엔드 브랜드의 아파트에 대한 것을 대체할 수 있는 상품이 과연 뭐냐?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자연적으로 그 초고 분양가에 있는 그 옆에 있는 구축 아파트들도 지금과는 상당히 다르게 가격을 쫓아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저는 초고가 분양 아파트에 따른 대체제라고 하는 이야기. 이거 너무 못 사. 근데 이거와 유사한 거 사고 싶어. 그럼 뭘 사야 되느냐? 그 옆에 인기 주거 지역 옆에 있는 구축에 대한 것들을 상당히 많이 선호할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한 지역에서 이런 이제 하이엔드 아파트가 들어서면은 결국에는 이제 또 뭐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까지도 가격을 좀 끌어올리는 역할을 이제 할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하이엔드 아파트에 대한 분양 가격 체감도 또 좀 떨어질 수가 있다. 그렇게 되면서 분양 가격에 대한 부담도 좀 서서히 없어지지 않을까. 그렇죠. 그 이게 지금 이제 세 번째 이야기하셨던 분양 가격에 대한 내용하고 이제 뭐 같이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으신데 이것도 뭐 비슷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노후 계획 이제 도시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화명동하고 이제 해운대구가 이제 어떻게 지금 뭐 빨리 이게 좀 시범 아파트로 선도지구로 이제 지정이 되면은 이제 좋은데 이게 이제 언제 될지 좀 많이 이렇게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릴 거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지금 현재 일정은 그 서울 5개 신도시 1기 신도시라고 하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천당 밑에 분당이라고 하는 분당, 평천, 일산, 3번, 중동 이게 1기 신도시인데 요 1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의 적용에 의한 기본계획 수립이 거의 완료가 다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당 같은 경우에는 올해 중으로 선도지구가 지정이 될 예정입니다. 선도지구가 지정이 되면은 정부의 예측대로 보면은 앞으로 7년 이내에 입주까지 시키겠다라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분당 같은 경우에서는 선도지구를 지정을 하자. 그런데 그 선도지구 지정 요건 중에 제일 큰 비중이 차지하는 것이 주민 동의율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민 동의율이 거의 뭐 95%면은 만점이라고 하는데
그 만점보다 더 높이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 네, 경쟁적으로 지금 예, 하고 있다고요. 예. 그렇게 봤을 때 그 앞으로의 일정으로 봤을 때 지금 기본 계획은 수립이 됐고 올해 중에 선도지구 지정 그 이후부터는 우리 많이 알고 계시는 재건축 절차에 의해서 사업이 진행되는데 패스트트랙으로 진행이 됩니다. 인허가 기간과 심의를 대폭 줄여서 앞으로 3년 정도면은 모든 인허가가 끝나고 2주까지 선도지구 내에서는 갈 것이다.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 참고로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내년 중으로 뭐 제가 구체적인 시기는 뭐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내년 중으로 그 5개 지역의 기본 계획이 수립될 예정으로 알고 있고요. 네. 그러면 내년 말, 내후년 초 정도 되면은 우리 해운대구나 그 다음에 화명 신시가지 등에서 우리 부산 지역도 선도지구 지정을 가능하게끔 그 관련법을 열어놨기 때문에 내년 말, 내후년 초가 되면은 선도지구 지정에 대한 열기가 확 달아오면서 지금 분당처럼 가격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시기가 오지 않겠나. 예, 그렇게 절차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지금 이 선도지구로 지정이 돼서 실질적으로 재건축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또 뭐 이제 그 중에서 일반 분양하는 세대의 이제 또 분양 가격이 또 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지금 우리 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의해서 재건축이 진행되는 뭐 지금 선도지구 말씀드렸는데 선도지구뿐만이 아니라 그 지금 노후계획도시로 지정된 모든 아파트가 똑같은데요. 앞으로 핵심 포인트는 공공기여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공공기여율을 얼마만큼 적용하느냐. 이 공공기여율을 왜 적용하냐면 지금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으로 적용된 지역은 현재의 용적률이 대부분이 180%에서 200%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이 정도를 가지고 현행법을 가지고 재건축을 해서는 거의 남는 이익이 없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소유자들의 추가 분담금이 엄청나게 늘어났죠. 많이 늘어났죠. 그래서 정부에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해당되는 지역은 용적률을 300%대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더 받은 적도 있고요. 더 나가서 역세권이라고 하는 지역. 예를 들자면은 우리 부산 같은 경우는 해운대에서 그 장산역 일대가 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화명으로 봤을 때는 화명역 정도가 될 예정인데 거기에서는 용적률을 500%까지 지금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500%라는 거 상상이 되시죠? 지금 현재 300%인데도 분당에서 그 앞으로 추가 분담금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해봤더니 300%대의 용적률 가지고 시뮬레이션 해봤더니 33평을 소유하고 있는 노후주택 소유자가 새 아파트를 봤는데 추가 분담금을 하나도 안 내고 오히려 2억 정도를 환급받는다는 시뮬레이션이 나왔습니다. 이제 그거는 이제 공공기여율을 조금 이제 중간적인 표준 정도로 잡았을 때고 공사비는 지금 조금 하이엔드보다 낮긴 하지만 800만 원대 정도를 잡았을 때 그런 시뮬레이션이 나오더라고요. 그래 봤을 때 지금 우리 해운대 신시가지나 화명인 경우도 공사비가 올라가면은 나머지 일반 분양분에 대한 것들도 생각보다 이 지금 용적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많아지기 때문에 거기서 충당이 가능하다라고 보면은 다른 재건축 사업보다는 상당한 경제적 메리트가 있다. 그래서 공사비 인상되는 것들은 분양가가 올라가고 그다음에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기 때문에 충분하게 공사비에 대한 것들은 카바가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이제 어쨌든 분양 가격을 조금이라도 낮추려고 하면은 이게 이제 용적률 자체를 이제 좀 높여야 되니까. 그렇죠. 이거를 어쨌든 진행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확보를 하려고 하는 좀 뭐 대책들이 그렇죠. 많이 나오는 게 중요할 그래서 것 같습니다. 이제 내년에 수립될 기본 계획에서 이 공공기여를 어느 지역을 몇 % 할 것이냐에 대한 기준도 마련될 것이고요. 또 어느 지역부터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들도 정해지는데 앞으로 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의한 노후계획도시의 재건축은 크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공기여율이 얼마만큼 적용이 되느냐. 그러니까 높낮이가 있는데 그런 최소한의 적용이 될수록 유리하다. 두 번째는 지금 용적률을 어느 정도 찾아 먹을 것이냐. 300%대에서 좀 더 찾아 먹을 수도 있고 덜 찾아 먹는 수도 있고 역세권은 지금 용적률을 500%까지 찾아 먹으니까는 지금 높이보다 2배 정도 더 짓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당한 효과가 있지 않겠나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용적률 여부. 세 번째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느 지역이 먼저 선도지구로 지정이 되느냐. 네. 그거에 따라서 상당한 이 시장 변화와 네, 그 지역 내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부산도 이렇게 이제 선도지구로 지정이 되는 가운데 지금 이제 뭐 분당이 경쟁을 하듯이 그럼요. 부산도 그렇게 경쟁을 할 100% 가능성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렇습니다. 지금 해운대 신시가지나 화명 신시가지 정도에서는 선도지구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 개인적인 한 두세 곳 정도 이상은 선정이 되지 않겠나라고 보는데 어떤 선정이 되게 되면은 입주 기한도 빠르고 우리 모든 신도시를 만들 때 보면 항상 시범도시, 시범지구가 최고 아닙니까? 그것처럼 선도지구가 이 노후 계획 도시를 완전히 뜯어 고치는 천지 개벽을 하는데 시범 지역이다. 그래서 시범 지역이 잘 돼야지만 나머지 사람들도 으쌰으쌰 하자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선도지구에 정부에서 많은 여러 가지 인센티브와 그다음에 관심과 패스트트랙을 통해서 인허가 기한을 줄여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교수님, 여기 뭐 부산에서도 지금 상당히 이제 오래 계셨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부동산 시장에 대한 뭐 변화들을 또 이제 이끌어 오셨고, 가격이 상승하면서 또 함께 이렇게 오랜 시간 지켜봐셨을 텐데, 뭐 그 사이에 뭐 이제 좀 기억이 남는 순간이 있었다거나 아니면 뭐 좀 재미있었던 에피소드 같은 게 좀 있을까요? 예, 제가 지금 부산에 온 지 이제 국내 1호 부동산학 박사를 받으면서 한 5년, 6년째가 돼가고 있는데요. 그 동의대학교에서 근무한 지가 한 20년, 그리고 2024년 9월 1일자로 이제 새로운 부동산 실무 교육의 명문이 될 동아대학교로 이제 학교를 옮겼는데요. 이 25, 6년 동안 시장을 지켜보면서 가장 제가 이렇게 에피소드 같게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우리 부산이 참 이 좀 정감 어린 도시이기도 하지만 조금 우리가 재테크에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좀 생각을 했는데 하나의 에피소드로서는 어떤 움직임이 있는데 그 움직임에 따라서 저는 이렇게 지금은 좀 관심 가지셔야 됩니다. 지금은 좀 하지 말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한 20년 있다 보니까는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할 때는 관심을 안 갖고 계시다가 막 가격이 올라가고 좀 과열됐다. 이때는 조금 관심을 좀 가지지 말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데도 왜 그러십니까? 좀 해야 할 때 아닙니까? 지금 가격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마음은 급하고 그러면서 흔히들 말하는 막차를 타시는 모습을 보셨고요. 많이 계시죠. 또 지금 같은 경우는 저는 좀 우리 부산의 약 60%에 해당되는 무주택 유주택 가구주들이 있고 40%에 해당되는 무주택 가구주들이 있는데 이 무주택 가구주 분들도 지금 서울의 2024년 9월 1일 기준으로 서울의 아파트 가격을 끌어올렸던 계층이 누구냐? 무주택자들 중에서도 정부의 싼 대출을 받는 대상자들 아시죠? 신혼부부, 다자녀, 그다음에 신생아 특례 받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정말 연금까지 하시면서 싼 이자를 받으셔서 계속 상급지라는 데는 더 좋은 곳으로 사구 이전에 가셔서 하셨습니다. 지금 2024년 9월 달 기준, 10월 달 기준으로 했을 때는 지금 우리 지역의 이 세 계층에 해당되시는 분들, 신생아를 앞으로 낳으시거나 임신을 하고 계신 분들, 그 다음에 신혼부부들, 그 다음에 다자녀 갖고 계신 분들. 이분들은 좀 적극적으로 내 집 마련에 나서야 할 시기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 순간에도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 부산은 지금 인구가 줄고 있고 맞습니다. 우스갯소리로 노인과 바다만 남는다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아파트만 남는다. 거기다가 지금 뭐 특정 지역 보면 좀 빈집이 남아돈다 하는데 무슨 뭐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이제 집 사는 거 끝났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죠. 이게 아무래도 이 가격이 그동안 지금 한 2년 정도 떨어졌으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한창 많이 나오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도 그랬고. 그래서 지금 모 신문사에 나왔던 주택 소유 여부에 따른 갈등 방정식이라는 우스갯소리가 있는데 집이 가지고 있다가 집을 판 사람하고 다주택자하고 집 얘기를 하니까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이 집을 갖고 있다가 판 사람은 다주택자의 신분한테 저 나쁜 새끼 이런 얘기를 한다 하고 네. 그다음에 이 유주택 다주택자의 신분은 집이 갖고 있다가 판 사람한테는 저 멍청한 놈 이렇게까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런 걸로 갈등이 그러면서 이 지금 상당히 이 집을 사야 할 시기, 투자를 할 시기를 우리 부산의 일부 시민들께서 좀 더뎌 있다. 이걸 이제 우리 전문 용어로는 민감도에 대한 반응이 좀 느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서울 수도권 쪽에 계시는 분들은 앞으로 경기 예측, 시장 상황에 대한 민감도가 아주 빠릅니다. 근데 제가 한 25, 6년 부동산 실무 교육을 하면서 느꼈던 바로는 에피소드인데 사야 할 분이 안 사고 팔아야 할 때 안 팔고 이 민감도가 떨어지는 에피소드를 정말 많이 봤습니다. 거꾸로 하시는 분들 그렇죠. 많이 계시죠. 그래서 이제 우리 에피소드 겸 우리 이제 교훈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부산 시민, 저도 부산 시민이지만 우리 부산에 계신 분만이라도 좀 다른 지방 지역 분들보다 좀 민감도에 대한 좀 여러 가지 테크닉을 더 갖추자. 좀 더 집중을 해서. 그리고 또 예리하게 보자. 그런 에피소드가 상당히 많아서 팔 때 팔고 살 때 사자. 그런데 반대로 움직이는 에피소드가 정말 많아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지금 교수님께서도 지금 그러면 또 25년 동안 또 이제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계속 조언을 해주시고 또 이제 방향을 잡아 주셨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봤었을 때 그러면 이제 지금 사회초년생들 지금 이제 입장에서 이걸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뭐 부동산에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있고 뭐 이렇기는 하지만 그래도 사회초년생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뭐 결국은 이제 뭐 돌아가실 때까지 집하고는 뭐 어쨌든 주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형태로 좀 이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뭐 많이 이미 알고 계시지만 사회 초년생들이 이 새 것에 대한 좀 미련을 좀 버려라라는 그런 좀 충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지금 사회 초년생인 젊은 분들 뭐 얼마나 뭐 자유로우시고 하고 싶으신 것도 많고 다니고 싶으신 거 먹고 싶은 거 얼마나 많으십니까? 그런데 과거에 우리 부모님 세대를 보면은 먹고 싶은 거 놀러 다니는 거 다 줄여서 제일 먼저 뭘 했느냐? 내 집 마련부터 했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 사회 초년생인 분들도 지금 뭐 여러 가지 하고 싶은 것도 많으시지만 제가 만나본 일부의 사회 초년생들은 제 이야기처럼 내 집 마련에 대한 것부터 관심을 가지신 분도 일부 계셨지만 상당수의 분들은 또 그렇지 않은 분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회 초년생들한테 내 집 마련에 대한 것들을 좀 관심을 좀 더 많이 갖자. 또 정부에서도요, 지금 사회 초년생들 분들에게 주거 복지 차원에서 정말 많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사회 초년생들 중에서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그다음에 신생아를 낳으실 분들 이런 분들 보면 지금 뭐 정책적 대출, 지금도 2%대짜리들을 많이 나가고 있는데, 물론 소득 요건도 있고, 그 다음에 그때 구입해야 할 주택에 대한 요건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요건이 있긴 하지만, 그 요건을 맞춰서라도 충분하게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 몸테크라는 말을 조금 더 강조하고 해드리고 싶다. 새 것에 대한 미련을 버려라는 말씀 드렸는데, 지금 싼 대출을 받으셔서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10년 후에 새 집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그런 노후화된 주택을 지금 사서 조금 힘드시겠지만 뭐 청소도 좀 더 하시고 또 뭐 좀 여러 가지 뭐 좀 지저분한 것도 있긴 하지만 그렇게 하시면서 한 5, 6년 길게는 한 10년 정도를 몸테크를 하시면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고가의 아파트가 되어서 저한테 다시 새 아파트가 돌아온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초년생 여러분들한테는 뭐 전혀 맞지 않는 얘기지만 사서 고생은 젊어서 한다. 그게 바로 몸테크가 아닌가. 그래서 개발 가능성이 있는 인기 주거 지역 내에 재개발, 재건축, 노후 주택을 사서 한번 들어사서 몸테크를 하자. 그걸 통해서 내 집 마련도 하고 자산적 가치를 좀 불리자라는 이야기들을 제일 먼저 팁 차원에서 좀 해드리고 싶고 우리 부산 지역은 앞으로 그런 가능성 있는
잘은 모르겠지만 이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평당 1억짜리 아파트가 부산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상당히 고민이 되는데요. 일단 지금 서울이 지금 뭐 강남에 이런 데는 이제 1억에서 평당 뭐 지금 2억원까지 2억 가죠. 가고 있으니까 그렇게 보면은 뭐 부산도 1억에 간 아파트가 이제 뭐 좀 있으면 또 나올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현재의 우리 부산을 비롯한 지방 지역하고 서울 지역의 평균 주택 가격 차이가 3배가 나고 있습니다. 과거 10년 전에는 2배가 났는데 이게 격차가 벌어서 3배가 났습니다. 지금 우리 부산 지역의 고가 아파트들이 지금 한 6천만 원대에서 한 7천만 원대 간다고 치고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3배 차이 난다라고 하면은 지금 1억 한 7, 8천 정도 나는 격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10년 안에 평당 3억짜리가 나온답니다. 그러면 33평짜리 한 채가 서울에서 100억짜리가 나옵니다. 현재 최고가 일반 아파트 중에서는 62억짜리가 나왔습니다. 얼마 전에. 얼마 나왔죠? 부산에 서울이 평당 3억이 가면은 이 격차를 보더라도 평당 1억짜리가 10년 안에 나온다. 그런데 저는 10년에 1억이 될 아파트가 우리 부산 지역에서 인기 주거 지역에서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서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 아파트들을 지금 대출을 받아서 찜을 해놓을 수 있는 기회가 몬테크를 하면 가능하다. 그래서 30억짜리 아파트를 지금 찜을 해놓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아닌가. 이런 좀 강한 이야기들을 좀 우리 사회초년생들께서 좀 자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차원에서 제가 좀 강하게 말씀 좀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젊으니까 이 시간이 지나면은 또 그렇게 뭐 몬테크 같이 좀 적극적으로 하기가 어려우니까 어렵죠. 이 시간이 지나가기 전에 빨리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저도 너무 이제 또 공감을 하는 내용인데요. 그러면은 뭐 이렇게 뭐 사회초년생들이 이렇게 이제 또 시작을 하시는 케이스도 있고 뭐 이제 또 40대나 이제 50대 또 뭐 내 집 마련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뭐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 그럼 가장 많이 고민을 하는 게 그냥 일반 아파트에 지금 이제 들어가서 뭐 살까 아니면은 지금 새 아파트 분양을 받을까? 아니면은 뭐 그냥 재개발 재건축을 해갖고 이제 장기 투자로 뭐 보고 하는 게 낫느냐 이 세 가지를 본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뭐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겠습니까? 내 집 마련을 하는 관점이라고 하면 그 내 집 마련하는 관점과 내 집 마련하는 방법 종류에 대한 것들 이야기인데 이거는 단적으로 끊을 수 없는 게 본인들이 생각하는 라이프 스타일이 다 다르고 자금 여력이 다르기 때문에 많은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한 예로서 보면은 요새 얼죽신이란 말 있지 않습니까? 얼죽신 아시죠? 우리 청자분들 얼어 죽어도 새 아파트, 신축 아파트. 이 죽어도 얼죽신을 고집하신 분들이 계세요. 주로 무주택자분들 중에서 여성분들이 많이 선호하시는 그 새 아파트 분양받는 방법이시죠. 그래서 비싸더라도 나는 일반 분양 아파트를 새 거를 받아서 바로 입주하겠다. 이거는 뭐 나는 내가 뭐 앞으로 얼마나 산다고 그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 10년 기다렸다가 새 아파트 들어가느냐. 당장 싸도 난 못 들어가겠다. 이러신 분들은 새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사셔야 되고요. 또 분양받으려니 3년 기다려야 된다? 3년 못 기다려. 난 지금 당장 들어갈래. 그러면 프리미엄 다 주고 뭐 내일 입주하는 아파트를 사서 들어가셔야죠. 지금 우리 부산만 보더라도 분양가보다 프리미엄이 많이 붙었던 시절에는 한 10억 이상도 붙었던 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정도 10억을 더 줄 여유가 있으시면은 뭐 내일 분양하는 거라도 사셔야 되고 분양가보다 5억 더 주고 프리미엄 붙은 아파트를 꼭 사셔야 했던 분들은 그렇게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런데 다만 조금 경제적인 이득을 보자. 나는 좀 천천히 들어가도 좋겠다. 그리고 앞서 우리 사회초년생한테 드렸던 팁처럼 나는 몬테크 좀 하겠다. 이러신 분들은 재개발 재건축 10년 있다 입주하는 아파트들 지금 사놓으면 생각보다 상당한 경제적 이득이 나온다. 저도 뭐 대학 교수이긴 하지만 저도 또 이런 강의도 하고 특강도 하고 또 실무 교육도 하는 차원에서
저 또한 재테크를 안 해봤겠습니까? 아, 네. 맞습니다. 제 경험에 의하면 저는 지금 말씀드리는 약간 몸테크에 가까운 네. 그런 그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네. 좀 오래 기다리더라도 한 곳에 사서 입주까지 보자. 네. 그래서 재테크를 저는 주로 이제 재개발, 재건축을 좀 하는데 네. 그렇게 봤더니 저의 경험상 봤을 때 저는 세전 수익이 한 20%대까지는 네, 네. 나오더라. 아, 네, 네. 그리고 뭐 죄송한 말이지만 저를 자랑하려는 건 아니고 없는 돈 가지고 한두 개 해봤더니 네. 여태까지는 다 한두 개 성공. 해봤는데 안 까먹었습니다. 그걸 이제 재개발, 재건축을 해봤더니. 네, 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한 10년이란 기간을 두고 이제 사업 초기에 사서 네. 입주까지 가본 그런 몇 차례 사례가 있었는데 네, 네. 야, 수익이 좀 괜찮다. 아, 그죠. 예. 혹시 뭐 비례율이 180% 이렇게 나오지 그런 건 않습니까? 아니더라도 비례율이 적더라도 네. 주변 시세가 올라가는 지역의 경우는 네. 비례율이 100%가 안 되더라도 예. 입주 장에서는 가격이 네, 많이 올라가 있더라고요. 아, 예, 예. 그래서 입지가 이제 그만큼 또 좋은 지역. 그렇죠. 네. 예. 그리고 발전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고 네, 인기 주거 네. 지역이다 보니까는 네.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재개발 재건축을 한 10년 정도 기다리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네. 또 어떤 분들은 나는 좀 가격이 싸더라도 좀 새 집에 들어가 살고 싶다라고 하시는 네, 분들은 네. 교외에 신도시로 가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네. 뭐 지금 우리로 치면은 뭐 이제 양산 쪽으로 또 많이 가지 않습니까? 우리 이 대표님께서 뭐 지리를 잘 하시는 저는 지리를 잘 몰라서 그렇습니까? 특정 지역을 잘 얘기를 안 합니다. 근데 우리 이 대표님 그렇습니까? 지리 잘 하시니까는 사바트가 많이 말씀하시는데 예, 저는 우리 네. 대표님만큼 실무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 지리를 몰라서 이 특정 지역을 말씀을 못 드립니다. 저는. 네. 제가 대신 말씀을 네, 네. 그래서 이 교외로 네. 새 아파트를 가시는 분이 계시는데 저는 상당히 네. 좀 이 거주 목적과 투자 목적이 들어간 내 집 마련 차원에서는 네. 제일 후순위로 생각해야 할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그렇게 새 아파트 차원에서 교외로 나가실 것 같으시면은 차라리 도심의 인기 주거 지역 내에 오래된 구축 아파트를 사서 그 돈의 상당수는 아니지만 일정 금을 가지고 리모델링을 하시면은 네. 요즘 리모델링 기술이 너무 좋아지셔가지고요. 정말 새 아파트보다 더 좋은 기술이 나오죠. 네. 녹물 가끔가다 녹물 나오는 거 걱정하시는 분들 계시죠? 네, 네. 뭐 지역을 이야기하면 안 되겠네요. 녹물 나오는 거 걱정하시는 분들 리모델링 하시면요. 정수기 요즘 좋은 거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생수 얼마나 사서 드십니까? 요즘 생수 네. 뭐 집 앞에까지 갖다 드리고요. 그 다음에 주차장이 이제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죠. 네, 네. 그러니까 주차장도 결국은 조금 이제 뭐 요즘 뭐 이중 주차도 하시고 네, 네, 네. 뭐 또 옆에도 세우시가면서 또 나름대로 극복하는 그런 그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네. 좀 구축을 사셔서 그 약간 리모델링 하셔서 사는 방법. 네. 그래서 어떤 유형이 되든지 간에 그 다 좋은데 저는 몸테크라고 하는 것과 내 집 한 채라도 투자적인 목적이 가미가 됐으면 좋겠다. 네, 네.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교수님께서는 네,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끔 예. 적극적으로 이제 내 집 마련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참고로 이렇게 거기다가 말씀드린- 저는 이제 거기에 몸테크가 가미된 몸테크로 재개발 네. 재건축을 한 10년 정도 살거나 갖고 있다가 새 아파트 들어가는 거. 네. 그 새 아파트를 딱 지어졌을 때의 그 10년 동안의 기다림, 뭐 7년 동안의 기다림은 정말 그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의 네. 이 성공감까지 가미가 되더라고요. 네. 네. 이게 또 이 몸테크가 또 예전에 또 한창 유행하다가 막상 또 살다 보니까 그렇죠. 또 뭐 만만치는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 살아보신 분들이 이제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얼죽신, 얼어 죽어도 신축 아파트. 네, 네. 예. 그렇게 이제 트렌드가 또 좀 바뀐 바뀌었죠. 거는 있는데 네, 네. 결국에는 자기가 들어가서 살면서 이제 이 자금을 활용을 하는 게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그럼요. 또 가격 상승에 대한 또 이제 이익도 가장 크다. 네. 뭐 이렇게 이제 제가 볼수 있을 말씀드린 것 것처럼 같습니다. 거주 목적이냐, 내 집 마련 한 채가 되더라도 단순 거주 목적이냐, 아니면 투자 목적이냐, 아니면 거주와 투자가 같이 가미된 내 집 마련이냐, 이런 구분이 필요하다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오늘
교수님 바쁘신데 출연해 주셔서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 그리고 또 여기 동아대학교에 또 부동산 대학원이 또 개설되지 않습니까? 네. 예. 어떻게 됩니까, 일정이? 제가 동아대학교로 2024년 9월 1일자로 임명이 됐는데요. 네. 지금 동아대학교에서 제가 추구하는 모토는 고급화, 전문화된 부동산 실무 교육 중심의 새로운 명문 대학이라는 모토를 가지고 동아대학교에서 부동산 관련 교육을 시작하려 합니다. 그래서 2024년 12월 달에 부동산학 박사과정을 뽑고요. 그 다음에 역시 12월 달에 부동산 대학원 석사과정, 이건 2년제 과정입니다. 야간에 근무를 하는 과정을 만들 거고요. 또 부동산 대학원 안에다가 정비사업 리더, 우리 조합장님들에 대한 여러 가지 교육을 좀 강화시키고 많은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정비사업 리더 역량 강화 최고과정, 이건 1년 과정이고 24주로 개설될 예정입니다. 그 외에 성인 학습자들의 부동산 실무 교육을 좀 하기 위해서 미래 라이프 학부를 만들어서 부동산 개발 투자 학과, 이거를 내년 중에 학생을 좀 선발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 지금 또 뭐 새롭게 이제 또 출범을 또 하시는 거기 때문에 준비하실 게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부동산 서베이에서도 또 도움이 될 수 있으면 많은 도움을 드리도록. 네, 우리 이 대표님하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부동산 실무 교육의 새로운 명문 동아대학교 부동산학과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초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